한국성급 선박해양연구소의 송강현 소장님께서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 KR 액티비티스 소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연구소장 송강현입니다. 앞선 세 분의 연사께서 MEPC 75차에서 개정된 협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협약뿐만 아니라 이 GHG 규제 전체에 대해서 우리 가장 실감하실 선사 그리고 조선소, 기관 기재제 업체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KR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O의 이 디카보나이제이션 전략과 관련해서 이 CO2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탑다운식으로 이 감축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IMO가 인더스트리의 기술 수준을 보고 이 정도 하면은 너무 어렵겠구나. 그럼 감축률을 좀 낮춰야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감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더스트리에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반드시 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타겟은 아까도 발표가 되었지만 2030 선박 개개의 선박이 효율을 40%, 2050년에는 70%를 달성을 해야 되고 전체 이 마리타임 인더스트리가 내뿜는 CO2는 2008년 대비 5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리타임 인더스트리가 계속 커가는 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 50% 증가는 거의 효율로 보면 80% 이상의 감축을 하라는 정도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런 규제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각 인더스트리는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락슨에서 2020년에 나온 이 그래프입니다. 즉 연료가 FO, LNG, 카본 프리, 암모니아나 수소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향후에 오더하는 톤수를 뜻하는데요. 현재 2020년에는 여전히 FO가 80%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LNG 퓨얼십이 가파르게 발주가 상승을 하고 아울러 FO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2030년부터 카본 프리 암모니아나 수소 연료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박의 수명을 20년으로 봤을 때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2030부터 이미 발주가 시작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2005년에 카본 프리 연료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FO는 거의 0% 오더를 한다라는 이런 그래프고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번 협약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한번 한다 그러면 우선 EXI 또는 EDI는 한마디로 자동차로 치면 연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IMO에서는 연비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아예 시장에 진입 자체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CI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연비가 아무리 좋아도 비탈길을 다닌다든지 또는 급가속,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아퍼레이션 측면에서 나쁘게 운영을 하면은 실제 연비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선박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선박이 실제로 내뿜는 CO2에 대해서도 또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설계 그리고 아퍼레이션을 잘하더라도 이 산업체가 내뿜는 CO2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바로 ETS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사 입장에서는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 IMO의 모든 규제가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GH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연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 FO 대비
LNG, 그 암모니아, 그 수소의 그 경제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FO를 1로 봤을 때 그 연료 탱크 크기로 보면은 LNG는 1.5배 커져야 되고 암모니아는 2.7배, 뭐 수소는 4배의 탱크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수소는 FO 대비 카고 탱크 하나 정도의 를 연료 탱크로 써야 되는 정도로 해서 현재로서는 LNG FO가 암모니아, 수소 대비 압도적으로 경제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모니아, 수소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암모니아, 수소에 방금 ETS, CI와 같은 인센티브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LNG하고 암모니아, 수소가 같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탄소세나 이런 것이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언젠가는 경쟁이 되는 거고, 그것이 2030년 정도부터 이게 바뀔 거라는 이제 부분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스 연료가 점점 그 듀얼 퓨얼로 운항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2년에 세계 최초의 LNG 퓨얼드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메탄올, 에탄올, LPG 같은 그 듀얼 퓨얼 선박이 계속해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LNG 대비 사실 메탄올, 에탄올, LPG 같은 경우에는 그 벙커링 이슈도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메탄올 운반선의 메탄올 추진, LPG 운반선의 그 LPG 추진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벙커링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 벙커링 십 이런 것도 이제 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물선에 아주 경쟁력 있게 LNG 퓨얼드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에 그 산모에서 세계 최초로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LNG 퓨얼드십이 인도가 됐고, 조만간 180개의 벌캐리어, 아프라막스 VLCC 등 이런 LNG 퓨얼드십이 폭발적으로 발주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뉴트럴 퓨얼인데요. 우리가 자연의 바이오 퓨얼 같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든 퓨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해도 사용한 만큼의 CO2 감축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CMA, CJ, MSC는 거의 30%까지 이제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서식 퓨얼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자연 속에 있는 C를 붙여서 LNG 또는 메탄올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EEXI나 우리가 EEX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FO를 LNG로 개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바이오 퓨얼이라든지 신서식 퓨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교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IMO에서 웰트 프로펠러와 같은 이런 컨셉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허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또 바질라에서 2스트로크, 4스트로크를 현재 계획으로서는 2024년 1쿼터에 개발을 하기로 플랜상에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테크니컬 허들이 있죠. 톡식 문제, 코로전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과연 이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될지, 이런 또 테크니컬 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CO2를 그러면 발생하는 CO2를 다이렉트리 캡처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해수에 방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육상에선 많이 실용화됐고, 이것을 온보드로 탑재하는 기술, 그리고 CO2를 캡처링해서 저장할 거냐, 배출할 거냐, 또는 이제 배출을 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부분에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 추진 관련해서 현재는 이제 소형 선박의 경쟁성이 있지만 향후에는 대형 선박으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세션에도 이런 어떤 CO2 절감의 솔루션으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많이 논의가 될 건데요. 사실 수많은 이런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에어 루브리케이션, 세이버 핀, 러더 벌브, 도료,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풍력을 이용한 로타 세일,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투입 대비가 어느 정도의 페이백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코스트 부분에 그러한 이제 분석이 여전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R의 그 실제 그 GHG 에미션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세 분의 연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IMO 협약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현재 IMO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에 IMO 그 협약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alternative fuel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퓨얼에 관한 연구, 그다음 LNG에다가 이 카본 캡처 스토리지 하는 시스템을 같이 조합하는 부분, 또는 이제 암모니아로 넘어가기 전에 LNG에다가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혼소하는 이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 추진 관련된 부분까지 이 얼터너티브 퓨얼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이런 그 기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벙커링 인프라가 사실 LNG가 그 10년 전부터 벙커링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벙커링 인프라, 그다음 퓨얼 프라이스, LNG, FO, 저유황유, 암모니아 가격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언서턴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이제 부분이 과연 IMO에서 이런 CCS 기술을 개발했을 때 IMO에서 그걸 협약에 인정을 해줄 건지, 그다음 바이오퓨얼을 사용했을 때 웰트 프로펠러로 해서 바이오퓨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CO2를 제외시켜 줄 수 있을지, 이런 그 IMO에서의 어떤 결정 사항이 굉장히 큰 언서턴티로 있고요. 테크니컬 허들, 과연 CCS, 암모니아 엔진, 퓨얼셀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그다음 마켓 허들, 아까 CII 이런 것들이 의해서 선박의 랭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프리한 업체만 사용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듯이 이런 그 CIA 레이팅을 가지고 이런 금융회사 또는 화주가 그런 민간 차원에서 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에서 허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그 언서턴티가 이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 뭐 바이오퓨얼 하나, 뭐 CCS, 암모니아 이렇게 개개의 기술의 개발에 굉장히 충실해야겠지만 이 하나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체 포괄적인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이 뭔지를 찾는 일이 바로 그 각 선사, 조선소에서 앞으로 그 많은 그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트 이펙티브 솔루션을 찾는 업체만이 앞으로 향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KR 액티비티로 보면은 이 GHG 그 에미션을 베리피케이션하는 부분인데요. 이 KR 기어스에서 지금 DCS, MRV, 심프에 대한 그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정된 EEXI, CII를 같이 그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웹 기반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 1월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런 CII나 EEXI 이 본인 선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ETS입니다. ETS가 특히 유럽을 기여하는 선박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건데요. 아직 뭐 유상할당 비율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선대에 전체적으로 부과될 추가의 어떤 이런 그 탄소세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선사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KR이 가지고 있는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된 이제 연구센터입니다. 군산에 국비 한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그린식 기자재 센터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엔진, 그러니까 LNG, 암모니아, LPG 엔진 등을 실험을 하고 있고 그 후처리 장치를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C에서는 전기 추진 관련된 그 테스트, 본사에 있는 LSC에서는 LNG 퓨얼드십, LNG 벙커링 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중공업, 그다음 HMM 등과 공동 연구를 맺고 현재 그 발전기에 들어가는 그 바이오 퓨얼에 대한 육상 실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은 이제 주기에 들어가는 바이오 퓨얼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신서식 퓨얼 만드는 부분, 그다음 풍력을 이용해서 파워 투 가스로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엔진 제작사와 LNG 그 엔진, 그 LPG 엔진 향후에 이제 나중에 암모니아 엔진으로 개발까지 갈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는 이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도 국내 엔진 업체와 같이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CO2 캡처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CCS를 개발을 하고 CO2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IMO의 협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출을 하고 결국에 EEDI 산식에 이런 CCS를 고려하게 하는 이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그 선박 연료로서의 암모니아에 대한 그 이런 문서를 개발을 해서 그 IMO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IMO 벙커링 베슬, 또 암모니아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진사와 선사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그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뭐 그 한국에서 그린 뉴딜을 선언하면서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것을 도입을 하고 소비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KR은 이 중에 도입 분과를 지금 맡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수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액화 수소는 워낙 테크니컬 허들이 높기 때문에 암모니아 형태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에 암모니아 추진 정도의 그런 어떤 선박들이 개발될 거고, 그 이후에 10년 정도의 기술 개발 기간을 거쳐서 암모니아 그 운반선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전기 추진 관련해서 뭐 그 직류로 대전반을 그 바꿔서 테스트하고 전기 추진해서 저희가 소형 그 전기 추진선을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세션에도 이런 그 아퍼레이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운항 효율 그 증가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하실 텐데요. 결국에 요즘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카보네이션 하는데 그 두 기술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선대의 그 실시간으로 많은 선박의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신조시와 현재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그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파울링이냐, 에이징이냐, 아니면 아퍼레이션의 문제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식별을 하고 운항 효율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운항 효율은 더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결국 이제 CI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LNG 벙커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LNG 퓨얼드식 벙커링 선박에 대한 그 실시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벙커링을 실제 쉽투십에 대한 벙커링 절차를 개발하고 지난주에 DSME에서 세계 최초로 이 벙커링 쉽투십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IMO 협약이 지금 우리 그 선사 조선소에 짓는 선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조합들에 대한 오버롤한 포괄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 그 언서튼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각 선사마다 사정이 전부 다를 텐데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찾는 것, 이것이 앞으로 GHG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